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된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의 김영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천 복원과 워터프론트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하천 복원에 있어서 최근에 트렌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워터프론트의 접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천 복원을 더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강의 범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에 있으면서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과 함께 이제 인천 아카데미를 하면서 우리가 있는 위치는 어딘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하천 한강, 우리는 한강에 있는데, 한강의 유역은 기존에 보게 되면은 북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는 이제 대전 있는 데까지, 이 정도의 부분으로 해서 한강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강이 이 면적이 34,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큰 면적으로 전 국토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길이도 상당한 크기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부분의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인천, 서울 포함해서 다 이런 주요 기관들이나 주요 행정 지역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하천의 과거의 이런 한강 유역 개념이 아니라 한강의 끝인 하구 부분도 이제 많이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제 이런 하천 및 하구 바다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하구라는 것은 바다의 조수 입구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로써 이제 육지 안쪽으로 바다가 있으면서 강이나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담수, 해수가 섞이는 유역이 되겠습니다. 즉 하천의 입구, 하천의 바다 또는 큰 호수가 만나는 어기라고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하구라고 하고, 이러한 구역을 가지고 하천 구역이 하천 하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에서의 하구 범위는 어디가 되겠느냐? 일단은 한강의 하천의 경계는 여기 김포시 월곶면에 가면은 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를 이제 법적으로 한강이라는 강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하구의 범위는 이제 조금 협의적으로 봤을 때는 송해면 숭례리까지 일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광범위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 하구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하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갔냐면, 저희가 이제 함에 있어서 이제 도시 하천도 있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분에 강화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도심 지역과 강화군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강이 저희는 이제 하천, 강화 이게 따로가 아니라, 한강 따로 뭐 인천 따로 이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다 한강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다 모든 곳이다 싶어서 일단은 지역적인 것을 설명드리고 진행하려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하천 복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천 복원이 왜 필요할까요? 최근 들어서 도시 물순환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하로 들어가는 물이 감소가 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유출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물이 없어집니다. 그럼으로써 하천이 건천화가 되고요. 물이 없다 보니까 오염물질은 증가되고, 물이 없으니까 수질 오염이 악화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하천에 물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지면 열섬 효과가 생기면서 열순환의 왜곡이 생기는 이런 기상 변화라든지, 그리고 도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물 수요가 증가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특히 인천이나 강화 같은 경우는 수원이 다 한강 상류에부터 내려오는 물을 많이 사용하거나, 강화 같은 경우는 섬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물로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있던 이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그게 여러 번 나눠서 많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많이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시간당 강우 50mm, 1시간에 50mm 정도 오는 비의 횟수를 따졌을 때, 과거에는 한 10번이었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2배가 늘어난 20번 이상의 비가 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물의 비가 오는 양은 1300mm에서 1100mm로 200mm 정도 감소되는, 이 말인즉슨 한 번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다른 날은 비가 안 온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비가 한 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홍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안 올 때는 비가 아예 안 오니까 가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유출량이 한 번에 쏟아져 버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쏟아져 버리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물이 부족하여서 영양염류의 과다, 그리고 녹조, 수질악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또 생태계가 또 악영향을 미치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 순환되다 보니까 점점 악화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래서 하천 복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천 복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7년부터 이제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이라는 걸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기존의 하천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있어서 퇴적된 온위를 준설하고요. 고수부지에 이제 새로운 위락 공간을 활성화하면서 제방과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치수에 안전한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는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생된 부분이 최초에 이제 한강 고수부지가 그때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천이 아니라 그냥 수로 형태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2002년 들어서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하천을 좀 더 자연스럽게 가겠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일단은 87년도부터 시작된 이제 오염 하천 정화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이 조금 깨끗해지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간다. 그래서 수질이 개선된 하천을 생태계 보호라든지 회복, 복원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하천으로 이때 여러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연형 하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하천 복원 위주로 많이 가다가, 그러다가 2000년도 후반, 2010년도 거의 다가올 때쯤 돼서 이제 자연형 하천은 자연형일 뿐이지 생태적으로 자연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2010년도 들으면서부터는 생태 하천이라는 복원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태 기능을 강조한 하천 사업이 되는데, 근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4대강 사업이 이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과 약간 배치가 되긴 하는데, 큰 강은 좀 하천을 기존에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이라든지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과 같은 이제 좀 굵직굵직하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반대 한편으로는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전환이 가야 된다. 이 두 집단이 싸우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천을 좀 더 자연 생태 기능을 많이 복원하자고 하면서 보철거, 구화도 복원 등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가장 최근 들어서는 그 한강에 제일 하류했던 신국 수중보 이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철거해가지고 좀 더 생태 하천으로의 복원을 진행하는 이런 단계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던 것들에 대한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양재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의 양재천 복원 전의 모습이 되면 정말 콘크리트의 직선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1단계 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서 현재의 모습은 좀 자연스러운, 좀 풀이 있고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편한 이런 하천으로 많이 변모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요즘에 하천의 자연형 하천이라든지 좀 복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스타일을 많이 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명박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된 게 청계천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한 4천여 원의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서 수로가 아닌 그냥 하수도로 있었던 청계천을 이제 하천화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벽천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하천으로 정말 센세이션한 복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도심지의 하천이다 보니까 약간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수직적인 벽체, 수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인천에서 이 비슷한 일이 발생이 되게 되죠. 굴포천 복원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6월부터 굴포천이 이제 한 5천억 원의
자본을 들여가지고 한 1.5km 구간을 복원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청계천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하천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향후 한 3년 정도 후의 모습은 이제 자연적인 하천으로 변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천을 복원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 지금까지 하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 사업에, 이런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왜 이걸 하느냐? 아,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군가의 업적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놓으면 좀 깨끗하고 이뻐 보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천 복원을 하는 거지, 명확하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천 복원은 수생태 건강성을 복원시키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원인이나 해소 방안을 규명해야지만이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그냥 이쁘게 조경 중심으로 친환경 시설 도입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천 복원들이 약간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획일된 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재천의 모습이 대부분이 기본이 돼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따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요번에 그 굴포천 이 복원 사업에 대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가장 놀랐던 거는, 왜 굴포천은 하천 복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시설을 왜 도입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이 됐을 때, 그쪽에서 이제 계획했던 분들의 대답은, 어느 하천에 갔더니, 경기도 어느 하천에 갔더니 뭐 하천 복원이 잘 되는 하천을 갔더니 이게 가장 좋대더라.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시설이 도입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껴 맞히다 보니까 굴포천이 지금 현재 진행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것처럼 하천의 고유적인 사회, 문화, 지역 생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친수 시설을 도입하고 어디가 잘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놨으니까 하천 꾸미기 형태의 하천 복원이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큰 두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유지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뭐 획일적이든 사업의 목적이 있든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걸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만 이제 딱 만들어 놓으면 아 이쁘다, 몇 번 사진에 찍히고 이렇게 행사 몇 번 하고 나서 아무도 나 몰라라,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후에 시설물들이 파괴되고 좀 지저분해지면 또 사람들이 안 가면서 또 다시 오염하천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국의 이제 지방하천급 이상의 하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형 하천, 뭐 하천 오염하천 정화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난 이후 부분이 되는데, 가보면 대부분 하천 고수부지에 가면은 운동장이라든지 하천에 이제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지고 그냥 덩그러니 정자만 하나 놓여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배드민턴장 하나 놓여 있고, 이런 정도로만 이제 관리가 되어 있고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는 이만 못하는, 그런 식으로 꾸미는 것보다도 못한 모습이 되니까 이런 하천 모니터링에 대한 유지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천 복원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 워터프론트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천 복원의 방향, 그 하천 복원을 방향을 정확히 수립함으로써 접근을 하게 되는데, 하천 복원의 방향은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 상태를 조사해서 생태계가 어떻게 훼손되었고 그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이해해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명확하게 수생태 건강성을 이제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역 통합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 하천의 요 구간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구간 상류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물이든지 깨끗하게 유지된 것이 하루 내어서 다시 또 지저분했는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유역에 들어오는 나쁜 물들, 하수도 관리라든지 아니면 주택에서 버려지는 물, 이제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버려지는 이런 주택, 교통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천을 한 구간이 아니라 종적으로 상류부터 하류까지 그리고 횡적으로 좌우한이 다 연속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문제점은 제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구군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부자 동네인 하천과 가난한 지자체 하천이 상당히 꾸며놓은 모습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정말 뭐 관리도 잘하고 어디는 정말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강 건너편은 정말 관리가 잘 안 돼 있고 투자도 많이 안 돼 있고 관리가 정말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천으로 종횡적으로의 이제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하천을 꾸미기 위한 이쁘게 만들기 위한 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말 이용한 사람들을 위한 거지 정말 수생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종적, 횡적인 연속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태하천의 기본이 되는 기대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기대종을 좀 다시 복원하고 살릴 수 있는 목표를 강구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하천의 모습을 좀 확인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천별 특성 살리기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하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를 같이 복원함으로써 도시 하천의 물길을 회복하고 생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하천 복원의 기본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그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천 설계를 해서 하천 공사하는 이런 3단계적인 공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 걸 더 넣게 되면은 시민 의견을 좀 수렴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시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함으로써 이 시에서 아니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 어, 적용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함으로써 좀 더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제 지속적으로 한 번 만들어 놓게 되면 또 다시 또 10년, 20년 후에 다시 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러한 관리 그리고 인력 구성, 재정 지원의 제도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천을 이제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 복원, 개선하는 부분의 환경성 부분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한 가지로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될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쁘게 만들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점차적으로 사람의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가 또다시 이 하천들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또 다른 또 이쁜 게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뭔가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관심이 있지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에 관심은 또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광이라든지 특화된 사업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뭐 생태하천을 기껏 만들어놨더니 또다시 무슨 관광이냐 특화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워터프론트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광이나 특화를 하게 됨으로써 그런 것들과 환경과 연계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조합이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하천 공간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워터프론트는 뭐냐면은 녹색 성장 기반의 어미니티와 도시의 활력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녹색 환경, 녹색 성장, 그린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녹색적인 그 생태를 파괴함으로써 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적응해가지고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제 뭐 요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미국의 샌안토니오에서는 홍수 대책으로 시작을 한 것이 지역의 특성화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써 이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계속 노력적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면서 시각적인 리버워크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들 몇 번 보셨을 거예요. TV에도 나오고 미국 야구를 하게 되면 항상 뭐 홈런 치면 물가에서 사람들이 있으면서 공작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물 생태계를 다 점검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만 침범하고 어디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의 도시 이태리 베니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뭐 매립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수중 택시라든지 곤돌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수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하천 복원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네이처존과 마린 레저존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상업존 그리고 주거존이 되겠습니다. 이걸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자연 친화적인 공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녹색 지역을 많이 활성화하고 기존의 하천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유지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지성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뭐 좀 더 이벤트 공간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게 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수상 레저를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몸을 담궈야 되는 물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게끔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이게 계속 유지 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좀 더 중심 상업 공간도 약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아 여기 이쁘다 하고 그냥 가게 되면은 여기서의 뭔가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떨어져 있더라도 이러한 카페라든지 휴식 공간을 상업 공간을 만들므로써 그 사람들이 와서 아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제 하천 복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워터프론트 네이버후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한 이슈가 숲세권도 있고요. 물을 관리하는 영구 조망, 하천 조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자 하게 되고 만들어 놓게 되면 오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깨끗한 부분에 이제 네이버 후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타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변에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듦으로써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접근해가지고 아 내 주변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좀 더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럼으로써 요즘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도 좀 더 올라가고 이러한 서로 간의 상승작용을 발생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하천 복원할 때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이제 단순히 하천 복원 새로운 생태 하천으로서의 만드는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좀 더 보람 있고 좀 더 이득이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를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분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크게 3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 복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복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복원할 거냐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대종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로서 어떤 식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유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집을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하나 새로운 신축을 해놨다 봤을 때 처음에는 왔을 때 모델하우스 같이 이쁘고 깨끗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리를 해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깨끗하게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살다 보니 그냥 내가 빌린 거니까 대충 쓰다가 그냥 난 가면 돼 라고 하게 되면은 1년, 2년 후에도 상당히 망가지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하천 관리에 있어서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런 시민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꼭 단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그 사람들 시민들이 내 주변이니까 좀 관리할 수 있고 이쁘게 만들어놔야지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왜냐 내가 여기서 평생 살고 지내다 보면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되는데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게 나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과 연계된 상업 활동도 같이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상업 활동 사람들이 찾아오고 멀리서까지 찾아오게끔 만들어 놔야지만이 좀 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것을 토대로 나갔을 때 좀 더 나은 생태하천, 그냥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그냥 정말 자연과 똑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더 꾸며 나갈 수 있고 좀 더 내 삶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하천 복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곳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